2000년 11월 말쯤으로 기억한다. 진주 MBC에서 촬영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개체의 사진이었다. 문헌상으로는 83년 마지막 반달가슴곰의 기록이 있었다. 17년간 우리나라에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잊힌 동물 중 하나였다. 마치 지금 호랑이와 표범, 늑대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말이다. 하지만 신기한 점이 있다. 이미 멸종되었을 것이라 믿는 다수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소수 중 하나가 진주 MBC 방송국 관계자였던 것이다. 전국 산야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분명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한 장의 사진에 목숨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숱하게 설치된 무인 카메라 중 전남 구례 지리산에서 한 장의 장면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한 장의 사진 덕에 2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 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는 흥분도 잠시, 대체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17년간 우리나라에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지 않다고 믿어왔던 그 기간 동안 누구 하나 반달가슴곰을 연구한 학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곰 박사가 없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반달가슴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었다. 국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몇 마리? 어디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라는 질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었다. 곰 박사는 없었지만 포유류, 더 넓게는 동물 전공자들은 많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게 되었다. 그게 2000년 12월 구례 민박집 거실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다 보니 늦은 밤이 되어서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앉을 수 있었다. 지도 교수님을 따라 나도 그 역사적인 자리에 앉는 기회를 가졌다. 식순이 없는 캐주얼한 모임이었다. 발제자도 따로 없었고 각자 웅성웅성 335 모여 떠드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권위 있는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목소리 높여 발제를 하면 모인 사람 누구든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나처럼 지도 교수님을 따라온 어리버리한 대학원생들은 좁은 거실을 벗어나 우리끼리 별도의 공간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 반달곰 얘기보다는 대학원생의 고달픔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불안한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거실에서는 곰 얘기로 시간을 보냈고 각 방에선 각기 다른 고민들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다. 그날 밤의 열띤 공기 내음은 내 몸에 감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 당시 뜨거웠던 열정을 가끔은 들춰본다. 지금도 나는 멸종위기 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쉽게 지치고 열정이 식어버린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럴 때면 그때의 뜨거웠던 불꽃은 어디에 있나 싶다. 그날 밤 지리산 민박집에서 밤새 나눈 이야기들이 복원사업의 시초가 된 것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한국 최초의 복원사업이라는 명성과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와 질책, 비난을 감수해가며 좌초되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20년 전보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걸 실감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생물,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선진국과 비할 수 없지만 이젠 곰이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 감동적인 일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에 이어 사냥, 여우, 황새, 따오기 등 다양한 멸종위기 종을 순차적으로 복원해오고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복원에도 힘써야겠지만 한편으론 지금 이 순간도 사라져가고 있는 생물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씩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이름 한 번 붙여진 적 없이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한 적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수많은 종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11번째, 도로 위에서 사라지는 생명들. 로드킬과 관련한 미덕을 준비하였다. 로드킬은 매년 한 번씩 신문이나 뉴스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기사거리이다. 뉴스를 통해서건 운전을 하면서건 로드킬과 관련하여 들어본 적이 많을 것이다. 미덕은 최근 로드킬 관련 기사에 대해 소개한 뒤 로드킬과 관련한 몇 가지 생태학적 용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드킬 관련한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동참할 수 있는 해시태그 챌린지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준비한 기사는 2022년 5월 19일자 기사였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5월에서 6월에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사였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은 고라니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멧돼지, 너구리 순이었다. 봄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에 로드킬 발생 건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드킬 사고를 당한 동물을 도로 위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경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작은 포유류를 치었던 적이 있다. 사고를 내기 전 바로 내 앞에 동물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속도를 급히 줄일 수 없었다. 그렇게 자동차 바퀴로 꾹 밟고 지나갔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겠지만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않으리라 다짐하던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릴 적 자주 꾸던 악몽 중에 하나가 내가 운전하는 차가 자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면 절대 운전하지 않으리라 자주 다짐을 했었다. 대학원 시절에도 자주 조사 출장을 다니지만 선후배 혹은 교수님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며 다닐 정도였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혼을 하고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고 다닐 짐이 많았다. 유모차와 기저귀 가방, 그리고 아기띠를 둘러맨 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니 한번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 행동 반경이 줄어드니 불편했다. 남편의 권유도 있었고 스스로도 차를 끌고 다닐 이유가 분명해졌다. 10년간 유사고 운전자인 나는 오늘도 거침없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작은 사고들 중 가장 끔찍했던 경험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로드킬이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운전면허 딴 것을 후회했었다. 그 후론 로드킬 사고를 내본 적은 없어 다행이긴 하다.